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소년들은 지방 소읍의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소년들과 사건의 재수에 나선 형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정지영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가 하나 덕분에 묵혀있다가 간신히 결국을 하게 됐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촬영을 마친 지 참 오래전 같은데 드디어 이렇게 공개가 돼서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촬영을 마친 지 꽤나 오래 지났는데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감독 보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중의 김경미 역을 맡은 연예인입니다. 저도 오늘 또 영화를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순서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제가 이 영화를 기다리면서 제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게 어쨌든 사건 실화극이고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소재를 영화하고 이제 대중이 이제 또 영화관에 이제 와서 이 소재를 만나게 되는데, 과연 이미 TV에서 많이 다뤄진 이제 전후 관계가 밝혀진 소재를 과연 우리들은 왜 이 영화관에 와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지, 그 점에 있어서 혹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 크랭크업이 또 몇 년도인지 제가 잘 헷갈리는데 2022년도인가요? 그 수사검사님이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만약 만약 그 영화 크랭크업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도 영화에 실으셨을지 그 점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많이 알려진 사건이지만 우리는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고 그냥 강건으로 불보듯이 그런 사건이 있었지 하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건만은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사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보자, 혹은 잘 들여다보자.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3대 슈퍼 3인조 살인사건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말고 불쌍하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가? 우리는 그 중에 그냥 관객은 아니었는가? 우리도 그 세 소년이 이 감옥을 가는데 묵시적으로 동조한 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좀 들여다보자.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사건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무슨 질문인지. 네, 작년에 수사 검사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이 내용이 크랭컵 이후였다면 영화에 실었을지, 크랭컵 이전이었다면 이 내용을 영화에 실었을지.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사과가 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다 해결될 때까지 사과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그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강경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블랙머니 브러진 화살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드셨는데 그 실제 상상력이 더해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또 상상력을 더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좀 실화를 사건으로 하면서, 실화를 영화하면서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한국의 캔노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캔노치는 실화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사실성 있게 다뤄가지고는 저는 거기에 좀 국적장치를 만드는 사람 아닌가. 그 이유는 내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되게 많은 관객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만드는 건데 그 사건에 약간 잔재미라든가 혹은 또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면서 국적장치를 만드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사실대로 가면은 여기에 주인공은 황준철 반장이라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변호사와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풀어가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다른 사건의 인물을 제가 빌려와서 여기 입힌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실을 영화하면서 극적 장치를 좀 도입하고, 그렇다고 떠대를 흐트러뜨리거나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다양한 작품에서 정말 활약 많이 하셨는데 약간 흥행 보증수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작품을 탄탄히 받쳐주시고 또 연기 또한 굉장히 너무 잘하셔서 이번에도 좀 많이 빛이 났었는데요. 그 연기하시면서 좀 정말 그 맛깔나는 씬들, 티키타카가 드러나는 씬들이 많았는데 그런 연기 하시면서 좀 중점 두신 분들, 그리고 특히 진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감정씬이 좀 많았는데 그 감정적인 연기할 때 좀 내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윤미숙은 의미 있었던 게 뭔가 자신이 어쨌든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인물이지 않았을까. 뭔가 과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무슨 캐릭터나 좀 외적인 부분보다는 그 인물의 진실성, 진심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설경구 선배님하고 되게 작품에서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전 감시자들 때도 그랬고, 또 야차인가요? 야차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고요. 진짜 존재만으로도 진짜 화면을 꽉 채워주시는 배우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같이 작업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또 본의 아니게 또 티키타카도 잘 맞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염혜란 배우님하고는 제가 연극할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알았던
사이여서 그냥 뭐 눈빛만 봐도 신뢰감이 쌓이고 윤희정 선배님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더 합이 좋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이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네, 저 요즘 흥행 요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소년들도 더 흥행이 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설경구 선배님하고 이번에 이제 호흡이 많아서 사실은 많이 기쁘기도 하면서 또 정지영 감독님 앞에서 또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설경구 선배님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게 너무 떨리고 너무 떨리고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나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한 20번을 만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연기하면서 뭐 무슨 캐릭터를 잡고 뭐 의도를 갖거나 이런 점은 진짜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저기 정정 감독님하고 설경구 선배님께서 그냥 다 열어주셔가지고 진짜 저는 애드리브도 많이 치고 정말 저는 노는 기분으로 정말 저 혼자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이 사건을 전개할 때 연출을 하실 때 99년이랑 16년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영화를 전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님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는데요. 이 영화에 참여하기 전에 이 실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연기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죄송해요. 무엇을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연출을 작품했다고 말씀하시죠? 네? 제 말은 시간 순서대로 네.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99년과 16년을 교차해서 연출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타임라인을 구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요? 네. 사실은 처음에 연대기순으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17년 지난 후에 또 사건을 풀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마치 영화 전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즉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전편의 리듬과 후편의 리듬이 다른 바람에 다른 호흡으로 영화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과거와 현재를 한번 섞어봤더니 그 리듬이 잘 맞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찍기 전에 이미 이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촬영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요. 고발 프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저 역시도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는 분노하고 화나고 했지만 흘려보냈던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반성하고 있고요. 감독님 그 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반장은 이 사건에 과 무관한 그 캐릭터, 그 익산의 약초물이 살인사건의 그 진범을 찾았던 황반장님을 일로 좀 빌려와서 썼던 캐릭터여가지고 뭐 캐릭터를 위해서 뭐 주안점을 줬다라기보다도 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좀 정확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최우성 역할에 그런 악의 명분이 정확하게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나이든 최우성이 결국 그 육신과 성공 때문에 그 든 나이의 시간 속에 그 모습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17년 후의 모습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 허성태 배우가 펑펑 울고 나와서 눈이 부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때 영화를 보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가 한 거라고는 안
정도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좀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네. 다음 진경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고발프를 통해서 자세히 몰랐지만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하게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 윤미숙이라는 역할은 실존 인물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보니까 그분의 진심과 조금 더 닿아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유명하신 재심 변호사님을 오늘 직접 처음 뵙고 또 그분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방송하실 때 뭐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중에 한 사건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이 작품 시작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기를 하면서 정말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제가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니라서 연기는 그냥 정말 너무나 감독님하고 주변 배우분들이 열어주셔서 그냥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 영화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아사무사하게 억울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약천오거리도 있고 또 다른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아사무사하게 대충 알고 있었어요. 부끄럽게도. 그랬는데 이 사건 이제 작품을 하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이 사건이 1999년에 일어났다는 거에 엄청나게 놀랐어요. 99년이면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뭔가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고 약간 억울한 일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제가 편안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조금 놀라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긴 했어도 저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김경미라는 역할이 좀 보시는 분들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설경구 배우님하고 윤성 배우님 계시는 먼저 설경 배우님은 그 경찰 역할 되게 많이 맡으셔 왔었는데 네, 시그니처시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경찰의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약간 정직한 능구렁이 같은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은데 그 기존 경찰 역할과 조금 달리 좀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두셨는지 그 부분과 그 윤성 배우님도 오랜만에 악역을 하셨는데 아까 살짝 외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또 특별하게 또 고민하신 부분 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받기 전에 정재영 감독님을 사석에서 뵙고 같이 작품 한번 해야지 경찰중 같은 영상 한번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저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독님이랑 꼭 해야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책을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소년들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때는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강철중보다는 좀 전에는 강철중 캐릭터 같은 역들이 공공의적한 이후에 좀 많이 왔었는데 그때 좀 제가 좀 많이 밀어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강철중이라고 해서 봤는데 책을 좀 정리된 강철중이라고 해야 되나? 정리도 할 줄 알고 일도 좀 체계가 있고 그런 강철중으로 이해했고 17년, 16년 후에 이 홍준철의 모습이 더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극중 현재죠. 네, 그래서 그 작품도 이렇게 계속 교차가 되고 과거와 현재가 그러면서 좀 크게 좀 대비되는 모습에 좀 더 조금 딥해져 보이고 좀 혈기왕성해서 17년 후에 홍준철의 모습이 몸과 마음도 지쳐있고 생활도 술에 좀 의존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이렇게 좀 교차를 시켜 그 교차가 좀 갭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최우성 인물이 엄청난 악의 화신이거나 악의 축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웠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우리 이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던 게 제일 큰 배우로서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큰 명분을 찾았어야 됐고, 그 명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생각들로 계속 연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소년들 그 하는 장면을 찍는 촬영하는 장소 안에서 제가 소년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나간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딱 나간 뒤에 상당히 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되게 많이 자책하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인물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좀 꾸짖음이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하지만 하는 내내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명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악의 화신이거나 악의 축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악행을 악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믿어가는 그 과정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 영화 최우성 역할의 제 목표였습니다. 그 영화 내내 경찰하고 이제 검찰까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님께서도 이제 자막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조사를 받거나 이제 처벌받는 검찰이나 경찰이 없다라고 이렇게 박아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아닌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좀 저로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들이 힘으로 약자를 누르고 괴롭힌다는 점에서 어떤 이 영화의 주제의식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중요한 작품을 하게 된 계기로 마련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는 약자들 편이라고 하면서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 침묵을 이용해서 힘 있는 자들은 약자들을 힘들게 하죠.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더 새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처음에 고발이라는 것이 뭘 붙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을 정도로 거기에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들이 약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고 이제 많이 시사 프로그램이나 박준영 변호사님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감독님께서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시거나 혹은 만나셨다면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당시 수사관들 분들도 접촉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시나리오 쓰기 시작할 때 전체적인 틀, 많은 데서 자료가 나왔었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고,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 우리는 캐릭터를 이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실존 인물들을 만나거나, 혹은 시나리오 쓰기 전에 만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미 설정한 캐릭터들이 이 시나리오를 잘 구현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 실존 인물을 만나지 않고 다 시나리오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나리오를 고치거나 이렇게 바꾸는데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실존 인물이 이 작품의 실존 인물이 아닌 황준철 반장도 나중에 만났지만은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해오면서 아 내가 제 캐릭터를 잘 구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영화도 당연히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전에도 뭐 그는 목소리라든지 신미도라든지 실화 같은 영화를 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물론 실화 바탕 영화만 뭐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실화 바탕 영화에서 좀 약간 남다른 마음가짐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비도도 있었고 그런 목소리 또 생일 소원 은근히 좀 했더라고요. 실화가 주는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 주는 또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이 더 잔인할 수도 있고 영화보다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책임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작품할 때 특히 이 소년들 같은 경우는 황준철 반장이 이 작품을 끌고 간다고 하지만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소년들이 대한 다들 리액션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소년들이 더 소년들의 동선, 가정한테에 더 중점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임했고요. 그렇습니다. 실화가 주는 그 강렬함 때문에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생존하기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영화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감독님은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실화 바탕의 영화가 가지는 의미 또는 본인이 이런 작업을 지속하는 배경, 이유 이런 것이 어떤 것일지 궁금하네요. 저는 영화를 만드는 걸 봤더니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혹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지? 이런 좌표를 찾아가는 것이 좌표를 찾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점검하는 것이 나의 취미 혹은 사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작품을 이제 좋아서 선택했다가 쭉 자기 한 걸 되돌아봐 보면은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특히 최근에 만든 여러 작품들을 보면은 실패한 사건이라도 마지막에 제가 희망을 담아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설경구 배우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 영화를 맡으시면서 가장 몰입했던 순간이나 이전에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랑 영화를 마치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랑 좀 달라지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랑 그 작품에 들어갔을 때랑은 처음엔 좀 별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을 재현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이 작품을 작품으로 임했던 것 같고 가장 몰입했던 가장이라고 말하기가 가장 몰입했다 가장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순간순간 몰입하려고 애를 썼고 이 사건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갈수록 좀 더 몰입하려고 했고 면담을 하면서 문짝을 들고 가서 허성태 씨랑 면담을 하면서 그 화면에는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막 울컥하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막 다붙이면서 글 써보라고 하고 읽어보라고 하고 그때 제가 좀 울컥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너무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조금 그 감정이 더 가기 전에 카트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재판 장면에서 사실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외쳤을 때 저는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찍기 전에는. 근데 촬영하는데 거기서 뭔가 되게 오히려 제가 리액션을 하는 입장에서 방청석에서 훅 오더라고요. 그 전에 감독님이 저보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도 모르죠 라고 했거든요. 쭉 들어가 봐야 알죠. 그래서 좀 저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맡겼던 것 같아요. 그 방청석에 앉아서. 근데 되게 유치한 대사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때가 좀 많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준비하는 작품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 제가 그 해방공간과 직후 그때의 사건을 영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품 돌이켜볼 때 현대사의 흐름을 조금은 다룬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 중에서 어떤 사건을 좀 다뤄내겠다 생각해서 지금 제주 4.3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아직도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김구암살 사건, 백범 김구암살 사건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작품을 하면서 신뢰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연세가 많은 분과 여태까지 감독님 중에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소년들이지만 제일 소년 같은 분과 작업을 했다고 촬영하면서도 말을 제가 했었고 지금 와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은 그 모니터 쪽에서 감독님들이 시간 절약할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무전기로 이렇게 노트를 주고 하거든요. 그 전달을 배우에게 현장과 이 모니터가 좀 거리가 있을 때는 특히 근데 감독님은 현장의 거리 상관없이 그리고 그 모니터가 1층에 있고 현장 지하에 있건 지상 3층에 있건 항상 직접 오셔서 매 테이크 직접 오셔서 직접 배우 눈을 보고 노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번은 조한북이 무전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할게요 라고 했더니 내가 직접 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다고 배우가 직접 소통하시려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독님은 진정한 소년이 확실하십니다. 아직까지도 가방을 메고 걸어가시고 끝나고 또 걸어가시고 또 지하철 버스를 타면서 감독님은 그 시간에 사람들을 관찰하시고 또 자기가 걷는 그 시간을 되게 행복해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제가 그냥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저희 엄마와 동갑이신데 어떨 땐 아빠 같은 마음이 들다가 어떨 땐 친구로 대해주셔서 내가 이분과 함께 작업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현역으로 계신 감독님 중에 제일 지금도 활동하시는 감독님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셔서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더 뭔가를 잘해드려야 되고 저희가 뭔가를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지 않게 그냥 친구처럼 그리고 동료로 생각해 주셔서 이런 분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구나. 그래도 계속 걸어 다니시니까 건강 더 잘 챙길 수 있으시겠다. 그래서 감독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응원하게 됐고 지금도 통화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그 정말 좋은 어른, 그 좋은 동료, 친구 이게 바로 우리 감독님입니다. 우리 정지영 감독님하고는 부러진 화살 이후로 또 작품
작품을 같이 한 건데요. 뭐랄까, 그러니까 탈권위 그 자체, 유준상 배우님이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방금 들으면서 내가 정말 친구처럼 감독님을 생각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전혀 나이가 느껴지지 않고 현장에서 감독님으로서 가장 존경스러웠던 건 배우들의 어떠한 배우들의 작은 의견도 다 정말 경청하시고 허투루 들으시는 법이 없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얻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꼰대 되지 말고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저한테는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주눅 많이 안 들잖아요. 그냥 평소 살던 대로 살면 되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한 2번 세게 디렉션 주시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예, 잘할게요 이러고 저는 진짜 아무 부담 없이 타격감 없이 그냥 진짜 편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블랙머니라는 작품 때 감독님을 겪었던 게 좀 크지 않나 싶고, 또 감독님 건강 걱정해서 작업 도중에 보소일리아 2통 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실례지만 좀 감독님이 나이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꼰대 같으시겠지 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좀 아무래도 뭔가는 있으실 거야 이러고서 바짝 긴장했는데 뭔가 상하관계가 전혀 아니고 뭔가 수평한 관계로 계속 저희를 대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실 이유가 있구나, 또 안 그러셨으면 이미 못 찍으셨을 텐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다, 앞으로도 정말 오래 작업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는데요. 아니 좀 나쁜 점도 좀 얘기해봐요. 자꾸 독해만 얘기해. 이거 그 옛날 뱀 사건 한번 얘기할까요? 어리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투리로 연기를 하셨어야 되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좀 준비하신 방법이라든지 관련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역이 전주 지역이라서 전라북도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제 고향이 충청남도라서 그 어르신들이 다 그쪽 사투리를 쓰셔서 외가는 또 분산이라서 아무래도 그쪽이 좀 저는 익숙한 것 같아요. 따로 선생님 두진 않았고 귀가 조금 그쪽으로 좀 열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그렇게 먹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다른 배우님들도 부탁드릴게요. 여외라 씨. 저는 비슷한 고향이어서 부담감이 참 없어서 좋았는데 허성태 배우님께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이어가지고, 그래서 저 아는 친구 중에 전라북도랑 전라남도를 갈 줄 아는 친구 2분이 있어서 대사를 던져주고 그분들의 녹음을 들으면서 너무 근데 뉘앙스가 진짜 북도 남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중간에 찾으면 별 얘기 안 듣겠지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차투리 선생님의 약간의 코치를 받으면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사건을 다룬 데다가 법정 드라마적 요소를 택해서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분위기가 배우님들의 감초 같은 웃음으로 어느 정도 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염혜란 배우님이랑 허성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다양한 작품에서 여러 얼굴을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그 배우님들의 배역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인물을 표현하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감독님의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 장면이 많이 잘렸습니다. 많이 잘려서 제가 과거 장면이나 이럴 때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 여자들은 누구냐부터 해서 너무 많이
변호사들 왔을 때도 카드를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으나 그게 많이 잘렸어요. 그런데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다음번에 할 때는 잘리지 않는 선에서 빨리빨리 애드립을 쳐서 좀 더 감초 같은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해주신 그 캐릭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중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극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이 사건을 대하는 어떤 가장 대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차마 내가 그 사건을 진짜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예, 그 한 번 사수는 영원한 사수지 그 대사가 제일 저한테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황반장만 믿고 의지하고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 사이사이에서 할 수 있는 애드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황반장님이 많이 열어주셔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고 감독님도 많이 그냥 뭐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인사 말씀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영화를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영화의 보석 같은 연기자들 이분들의 그 하모니가 기가 막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집을 하면서 내가 캐스팅을 잘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도 정말 잘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이뤄주시죠.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런 사건들이 또 영화가 나왔음에도 또 흘려 지나가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딱 다잡아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작품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거고 그 감정의 정화가 또다시 여러분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극장으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응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있는 영화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에서 악역이 아닌 게 처음입니다. 근데 하필 오징어 게임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서 덕소와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강해서 묵직하게 울림을 주기도 하지만 보는 재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밝혀질까,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영화적인 재미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선 아래에 재심 신청하십시오.